네,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민 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개장했는데요. 오늘 개장 전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시장이 외국인들이 2차전지, 금요일 샀던 주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요. 네, 전반적으로 또 플러스 출발이군요. 다음에 에코프로 오늘도 역시 강세 출발이고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세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 마이너스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금요일 안 산 거 볼 때는 삼성전자 감산 약발에 대한 주가 영향은 단기에 그칠 거다. 근데 시장을 뒷받침하는 후원자 역할을 할 거다 봤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동향이 어떤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듯이 IT와 소부장이 심하게 빠지면 현저히 싸늘해지면 2차 전지도 힘들더라.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TCC 스틸 또 분석해 달라고 제가 봤는데 저도 분석하려고 계속 자료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제가 리포트 만드는 과정 설명드렸잖아요. 종목 하나당 한 5시간씩 책상에 꼬독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반응이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진단키트는 다들 고만고만 하고요. 소부장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는 그 메모리 라인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로직 반도체 쪽에도 간다 하는 뉴스가 났었죠. 주말에 주성 엔지니어링,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ALD 장비 쪽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인데 아쉽게도 삼성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삼성이 공급을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삼성하고도 좀 사이가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IT 쪽은 볼까요? IT 쪽도 고만고만이네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주는 약보합이고요. 엔터는 계속 말씀드린 하이브하고 YG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YG는 이제 리포트 올렸고요. 지금 하이브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뭐 할수록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문화를 전 세계로 한국을 정말 고급스럽게 한국 한번 가봤으면 이번에 백종원 씨가 모로코에서 뭐 장사 천재 백종원인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게 보실 건데 모로코에도요 우리나라 남자 유튜버들이 가는 영상이 여러 개 있거든요. 환장을 합니다. 모로코 그 아프리카 북부의 모로코가 한국을 압니다. 우리 문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몸값이 너무 높아. 지난번에 튀르키예 영상을 보니까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보니 튀르키예 초등학교 갔는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 공세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네. 자, 조선주 약보합이고 포스코가 이제는 철강 기업이 아니고 리튬 기업이다. 이렇게 변신한다 하는 기사가 났죠. 그래서 지난번에 옛날에니까 저 공중파에서 막 한번 그동안 막 포스코를 막 갈궜죠. 철강하는 회사가 무슨 리튬이냐. 참, 그 사람들 지금 부끄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역시 오늘도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강세는 이제 또 다른 이 강세는 결국 4월 11일 내일 모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1등주는 싱싱하다.
그러면 2등주, 3등주 후발주들이 움직일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갑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번에 미국에 아까 그 AMPC 1000억 정도 반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AMPC. 그래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하니까 이런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덕을 보는 쪽면이 있다. 배터리 메이커들이, 셀 메이커들이. 자, 오늘은 네, 하이드로리튬, 오바니튬이 지금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네. 숨 고르기 할 때도 됐죠. 네, 지금은 종목 고르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오늘 또 음극재 회사들 현대차가 실리콘 함량을 높이겠다. 음극재 하면서 금요일에 이들 주식 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녹스는 금요일날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제이오와 이녹스.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JP모간이 매도가 많은 거 말씀은 역시 예상대로 금요일날 이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단타다. 기계적 매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쪽 중심으로 시장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이엠님 에코프로의 끝은 어딘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제가 시가총액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코프로 예를 들면 지금 시총이 16조죠. 에코프로 BM은 어떤가요? 네, 25조죠. 그럼 시가총액 에코프로가 16조는 뭐 그렇게 비싸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상대 비교하시는 걸로. 건설존을 또 고만고만 하고요. 네. 다음에 다른 쪽은 네. 눈에 띄는 게 없군요. 바이오도 오스코텍에 대해서 금요일에 기관 매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스코텍은 제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바이오 중에 제일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이 오스코텍이다 했는데요. 제 리포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동차. 오늘도 2차 전지 중심이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근데 꽃이 피려면 소부장 플러스 나네요. IT. 네, IT도 이 정도 뒷받침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소부장과 IT가 후원을 뒷받침을 해줘야 2차 전지도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우리가 지금 제일 희망하는 장세인데 금요일날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이런 장세를 지금 멍석을 깔아주더라. 그 속에서 우리가 종목 찾기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여기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선도주들이 여전히 싱싱하다. 그럼 후발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네, 폭이 굉장히 커진다 하는 점이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네, 미국의 셀 공장들을 지은 회사들이 덕을 보는구나 하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심리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지금 그 기둥이 돼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좋겠다 하고 그 테마 중에서는 금요일부터 두드러진 거는 이제 음극재 관련해서 그다음에 덕산테크피아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이죠. 제가 뭐 덕산테크피아, 캠트로스, 에코엔드림 이런 거는 시가총액 뭐 3, 4천억짜리로서 항상 개성 있는 종목이다 노참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막 덕산테크피아 근데 기관 매수는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참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또 이렇게 튀어오르지 또 누가 알았습니까? 참 주식 요즘은요. 참 뭐랄까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농화성 질문 주셔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농화성은 뭐 전고체 전지 관련주도 하는데 참 자료가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리포트를 한번 써볼까 해서 자료를 이거저거 찾아보는데 참 없어서 뭐라고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9시 11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순매수인데요. 코스닥 시장 순매도군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0.6%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어떤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이 외국인이 연휴였기 때문에 오늘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월요일이니까 제 방송 마치고 10시 반, 11시부터 움직이겠습니다만 지금 출발 분위기는 괜찮다. 코스피가 지금 0.6%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대신에 소폭 하락인데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1600을 팔고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외국인이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걸 팔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팔면서 코스닥은 지금 0.2%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금요일날 외국인이 좀 샀던 종목들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침 뭐 제이오 같은 거는 멀쩡하네요. 그 다음에 내용의 나노순서 대주전자처럼 네, 음극재 관련. 그래서 요 방향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여러분께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딱 2차 전지는 이렇게 머리를 담아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뭐냐?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2차 전지는 IRA 시대 진입, 그다음 신냉전 시대 진입, 그다음 전기차 가격 인하 이 세 가지가 2차 전지의 뚜렷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IRA 때문에 소재와 신냉전도 그렇고요. 소재와 제한 탈중국화 이거는 뭐 시급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재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생산한 우리가 소재도 생산해야 되겠고요. 그 지금 나머지 하나 고민이 뭐냐면 우려 단체라고도 하고 우려 국가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IRA 세부 지침에 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어요. 이걸 조만간 여기에 관련한 미국 정부의 좀 지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중국의 어느 기업 텐치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전구체 공장을 1조 2천억을 들여서 짓겠다. 여기 발표한 데도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물론 이제 지분 구조는 우리나라 많겠지만 그걸 미국이 어떻게 볼지 이런 것도 앞으로 관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소재는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소재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전구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는 탈중국화가 시급하다. 이 흐름을 타느냐. 그 다음에 세부 지침 전액 분리막 세부 지침에 전액 분리막 미국 공장 지어야 되죠. 그 말은 중국을 제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전기차는 지금 이제는 야 보조금 없더라도 내연기관차보다 더 싸게 가야 돼. 내연기관과 경쟁해야 돼. 해서 LFP 배터리도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원통형 배터리 높아지는 것도 다 가격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LFP나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문제가 상대적으로 삼원계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음극재, 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음극재,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네, 그걸 보완하려고 많이 하죠. 요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면 소재나 폐배터리 발용 음극재가 좀 호재로서의 밀도가 높고, 그 다음 전액 원통형 배터리 부품주,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말씀, 시총 한 3천억, 5천억짜리 네, 재료가 야무진 종목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소재, 자원, 전해, LFP 배터리, 그 다음 시가 원통형 배터리, 그 다음 개성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들 종목도 만년 요 중에서 특산택 코피아는 뭐 이거는 공장만 지면 되는 거고 캠트로스 양극재 바인더 과연 상용화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에코엔드림 전구체 공급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계속 살펴야 됩니다. 되면 아주 좋고 아니면 좀 충격적인 타격을 받고 그렇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하신다면 되리라. 어떻게 봅니다. 2차 전지는 이 정도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TCC 스틸하고 동원 시스템즈, 덕후전자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요. 요 2차 전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들 빼면 제가 전부 다 리포트가 있어요. 전부 다 리포트가 있어서 좀 읽어보십시오. 3분에서 5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것들은 기업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정권에서도 특히 투자자들한테 기업 내용, 지금 특히 2차 전지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정말 다 느끼시죠. 2차 전지를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것만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죠. 막 CNT 도전제도 알아야 되고요. 뭐 양극 전해 액이 뭔지, 전해 질이 뭔지도 알아야 구분해야 되겠고 끝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애청자님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쉽게 알려주는 참모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그 어디도 얻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참모다.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주식을 사라 팔아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장점을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뭐 주말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리포트 이런 거 써서 올리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보시고 대주전자재료가 뭔지 나노신소재가 뭐 만들어서인지 이런 거 읽어보실수록 우리 애청자님, 정혜원님, 프로회원님, CEO님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차 전지를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 쪽에는 오늘이 이녹스가 금요일 외국인 매수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JP모간 나오는군요. 그래서 금요일 JP모간에 들어온 것들이 기계적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이녹스 금요일 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도 제가 일찌감치 시장보다 빨리 또 힘을 내시라고 자신감을 얼마나 좀 특급 참모인지 또 자랑도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프로회원님들도 보면요. 이녹스는 일찌감치 내가 다 해드렸을 거예요. 이 앞에 좀 제가 해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 앞에 이녹스도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지금 뭐 대부분이 저희 애청자님이다 프로 회원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 회원님 하는 거는 하 대표가 이렇게 애쓰는데 힘내세요 하는 응원비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있으시면 네, 경영 서비스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 전화번호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로회원님들은 프로회원 가입하기 여기 들어가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같은 경우 내가 일찌감치 제가 설명드려서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면 아마 한 요 정도쯤 제가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요 정도쯤 되지 않나 싶은데 이녹스는 완화해서 실리콘 파우더, 실리콘 분말하는 회사다 하면서 지금 다 2차전지 음극재 관련주들이 시총 1조 내외를 움직이는데 이녹스가 시총 3천억일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방송 때 3천억 정도는 상대적으로 싸다. 방귀를 끼는 음극재들이 대체로 다 1조, 2조 하는데 이녹스 3천억 싸다 했는데 금요일 막 엄청 올라 버렸네요. 그래서 시총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네, 카스토리에님 고맙습니다. 아, 이녹스 전환사채. 자, 이것도 설명드려 고맙습니다. 역시 같이 공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걸 못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환사채 하면 오버행 이슈다,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어야 우리가 참 주식시장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전환사채 발행이다 하면요, 전환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환가. 34,900원. 35,000원 잡으시자고요. 35,000원이면 이녹스 액면가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원. 한마디로 이런 걸로 보면 500원짜리를 내가 지금 35,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럼 34,500원이나 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를 도대체 몇 배에 파는 겁니까? 35,000원 잡으면요. 70배네. 70배. 액면가 70배에 파는 겁니다. 제가 기준은 뭐라 그랬죠? 8배. 액면가 8배보다 낮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거는 악재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보다는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 그게 더 주가에 부담된다. 근데 8배를 넘어가면 이건 경험적으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8배 넘어 위에서 전환가가 발행되면 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더 커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 근데 8배도 아니고 70배, 70배면요. 이 150억 해봐야 150억을 70배로 나눠보십시오. 그럼 자본금 그럼 한 2억 늘어나나요? 네, 자본금 한 2억 1천만 원 늘어나겠네요. 이거 발행해봐야 자본금 2억 1천만 원 늘어나는데 자본금은 겨우 2억 1천만 원 늘어나고 그럼 나머지 148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그럼 유보율이 엄청 올라가 재무구조가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발행가 주가가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가 되면요 이제 선순환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요? 예를 하이드로 리튬이 좀 크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게 액면가 200원짜리입니다. 액면가 200원짜리인데요. 네, 200원짜리인데 이제 1,000억을 어치 만약에 시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새만금 공장 짓는데 돈이 필요한 1,000억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는 주가가 얼마? 5만 원만 잡으시죠. 5만 원만 잡아도 5만 원이면 액면가 200원 치면 네, 똑같이 250배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0억 해봐야 자본금 한 4억 늘어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고가주가 되면 선순환에 자본주의들을 하면 오히려 주가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CB를 발행한다 할 때는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오버행 이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환가를 뜯어보면 이녹스의 지금 가격의 전환사채 발행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모르는 분들은 아침에 또 이거 악재다 하고 파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청덕신님 아이 고맙습니다. 이녹스 3월 31일자에 있다 하셨군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이녹스를 3월 31일자로 리포트를 3월 30일 요거군요. 금요일이군요. 자, 이제 그 CB에 대해서 아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녹스 CB 오늘 발행한 거는 근데 뭐
오늘 하락은 시비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금요일날 워낙 많이 올라서 금요일날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고 27% 올랐으니까요. 이 종목은 특징이 보면 한번 오르고 좀 쉬고 오르고 쉬고 이게 좀 그러네요. 패턴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자, 나노 신소재, 그래서 제가 리포트 써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이 의도는 기업을 알자. 이게 매우 중요하다. 나노신소재는 사실 우리 애청자님은 제가 한 1년여 전부터 아주 강조했던 회사죠. 그때는 나노신소재가 뭔지 모를 때인데 자본금 61억 예쁘네요. 예쁩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한마디로 그냥 분산재 만드는 회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분산재. 왜? CNT라는 게 분산재를 만드는, 특히 지금 주목받는 게 음극재, CNT, 우리가 도전제를 만들려면요, CNT, 이거 분말입니다. 분말. 녹여야 되잖아요. 용매가 붙습니다. 여기에다가 분산재가 들어갑니다. 왜 분산재가 들어가느냐? 이 CNT가 잘 스르 당기는 힘이 굉장히 많아요. 잘 엉깁니다. 그래서 잘 안 엉기도록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노신소재는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다. 왜? CNT가 잘 엉기니까. 그래서 지금 양극재는 아직도 양극재 622, NCM 622 같은 거, 니켈 6, 코발트 2, 망간 2 하는 거는 아직도 양극재는 카본 블랙이 쓰입니다. 카본 블랙이 쓰이는데 811, 니켈이 높아지는 811 같은 경우는 CNT가 양극재도 CNT를 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음극재는 지금 현대차가 실리콘을 늘리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극재가 지금 LFP라든지 원통형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음극재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극재에다 실리콘을 넣는데 실리콘은 팽창을 하더라. 그래서 그 팽창을 좀 억제하면서 산화물 코팅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산화물 코팅하는 게 대주전자 재료라 그랬죠. 실리콘 파우더를 만드는 게 뭐라 그랬죠? 이녹스가 만들죠.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의 팽창을 억제하도록 산화물로 코팅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그 분산재는 말씀드렸던 대로 CNT가 잘 엉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나노신소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되시죠.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사용을 늘리면 뭐 이녹스의 실리콘 분말도 수요가 늘 거고 대주전자재로 같이 코팅. 근데 코팅하는 방식이 산화물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배터리에 최초로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점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느낌을 아시겠죠? 네,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분산재를 만드는 회사가 나노신소재다. 음극 관련주는 이런 회사가 있구나. 속에 담아두시면 되겠고, 오늘 제이오가 또 강세를 보고, 제이오는 또 그 말씀드렸죠. 요즘 기업 탐방관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더라. 근데 우리 하 대표는 제이오를 언제 추천했죠? 네, 정혜원님 프로그램 아시죠? 요때 추천했죠. 제이오 요때 추천해드리고 요날 한 번 더 추천해드렸죠. 제이오를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항상 장점이자 단점이 저처럼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좀 어쨌거나 빨리 알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 왜냐, 애널리스트들도 그 일이 많잖아요. 지방 강연도 가야 되고 하다가 종목 하나 찾아서 리포트 쓰는데 시간 걸리고, 그 리포트를 써가지고 또 그 리서치 센터장한테 허가도 받아야 되고, 허가 받고 나면 또 그걸 가지고
저 펀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도시락 사 먹이면서 펀드 매니저한테 설명해야 되고요. 펀드 매니저 그걸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자기들 회의해야 되고요. 종목 회의해야 되고요. 그런 거 다 하고 반영되려면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우리 하 대표는 항상 좀 일찍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그걸 항상 시장의 눈높이도 염두에 두십시오. 근데 미리 하는 게 나쁠 건 없죠.